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운전을 오랫동안 하고 그것만 믿고 그 필기를 봤더니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데 재신청하면 또 10,000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도 돈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시험을 봤을 때 뭐가 출제되는지 그분들의 출제하는 의도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시험을 이제는 여러분이 100%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냈어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분들이 출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수치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요. 수치, 뭐 음주 측정은 알코올 농도 몇 %인가 이런 게 필수적으로 나오고, 내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시험 치면서 본 게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 내가 이거 많이 틀리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딴 거는 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 방법이 뭐냐면은 수치가 아닌 다른 문제는 일단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전거리 이런 종류 말이에요. 종류 안전거리, 일시 정지, 그 다음에 서행, 그 다음에 주의하면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측 뭐 이런 순으로 이 운전면허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만 그냥 적용하면 거의 다른 문제는 거의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풀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치야, 수치. 음주 측정은 알코올 농도 몇 %를 기준하는가. 뭐 이런 거는 이게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수치의 그 면허 시험에 나온 수치를 내가 다 올렸어요. 그러면 이 수치를 다 외우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다른 문제도 이제 다 엉켜가지고 풀 수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수치를 100% 외우라. 그러면은 무조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그 문제 출제가 40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100점을 기준하면 이게 2.5점이야. 한 문제가 맞추는데. 그러니까 네 문제를 못 맞추면 10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종 보통을 신청했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70점이 2종 보통이었고 80점이 그 1종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시험 보면 100%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구조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계 원리 이런 거는 그때부터도 이제 잘 외워져 있기 때문에 2종 보통을 하여튼 그때 봤는데 90점인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은 많이 변경돼 가지고 2종 보통은 60점, 1종은 70점인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60점인데 그 60점을 못 맞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점 맞았다 그러면 네 문제가 틀려서 60점을 못 채운 거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문제는 옛날에 없었는데 한 질문에 2가지 답변을 쓰는 게 많아요. 이게 함정이야. 이게 뭐냐면은 알코올 농도 기준이 몇 %냐 했을 때 0.3, 0.5, 0.7, 0.8 이럴 때 맞는 답 2가지를 써라 이러면은
거기 이제 하나는 이제 맞았다 치자고요. 두 문제를 적어야 되는데, 한 질문에 두 가지 답을 적어야 되는데, 하나가 맞아도 그 둘 중에 하나가 틀리면은 그 문제 자체가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한 문제씩 여러 문제 맞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죠. 그리고 한 문제를 맞췄는데 한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맞힌 한 문제까지 낙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질문에 두 가지 하는 이 답변이 굉장히 큰 함정이에요. 그래서 60점, 70점 맞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많이 틀린다니까. 한 문제가 맞으면 뭘 하냐고. 한 문제 틀리면 그 문제 전체가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은, 수치에 대한 걸 내가 거기서 외우고 가지 않고는 못 풀겠더라고요. 수치에 대한 걸 내가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올린 거 보니까 그 시험에 나온 것도 많아요. 예, 많은데, 수치만 다 100% 외워가면 100% 합격된다 하는 게 그게 내 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1000문제가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수치 문제만 달달 외우면은 거 가서 1000문제가 나와도 다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법을 내가 지금 그 연구를 해서 지금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정말 중요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후반에 수치 문제가 나옵니다. 수치 문제에 대한 건 거의 다 올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건 덜 외워도 돼요. 후반에 나온 수치 문제는 100% 외워 가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60점, 70점 맞는 데 대한 거는 거의 여러분, 전 나이가 좀 들어도 그런데 보니까 틀렸을 때 보니까 한 문제가 틀려가지고 불합격되었더라고. 그래서 뭐 그딴 내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100% 합격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이 문제와 이 답은 꼭 문제 답으로 만들어진 거 거꾸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만들어서 거기 보행하려고 한다, 좌회전 할 때는 뭐 어떻게 막 구구하게 막 적혀 있어요. 근데 나는 핵심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이 나오면 이 문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여기 있고 답변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질문이 이쪽이고 답변이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좁은 골목 주행 중에 위험 요소 이제 가를 써야 되는데,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차?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잘못 적었는가? 하여튼 이 내용이 들었는데 지금 좀 띄어쓰기에서 조금 좀 헷갈리는데, 가장 적척한 뭐야? 하여튼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거 뭐 이거 같아요. 그래서 적은 차. 이게 지금 뭐냐면은 좁은 골목 주행 중에서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차, 그게 무슨 차냐면 주차 승용차가 가장 적다 하는 게 답변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법규 준수는 흰색 승용차가 가장 준수를 잘하고 있는 거다. 이게 왜 흰색 승용차? 이거는 왜냐하면은 먼 데서도 차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승용차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운행에 유익을 주는 보행 법규를 잘 지키는 차다, 이렇게 신호돼요. 우리 지금 앞으로 전기차 사는 것도 이제 흰색으로 되는 걸 나오고 또 흰색으로 된 걸 살 거예요, 저도. 그 다음에 야간 커브길 주행 중에 운전자 눈이 만약에 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측 가장자리를 보면서 간다.
그 야간에 보면 내가 옛날에 이 야간 이거 때문에 그 하향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왕복 2차선에서 저녁에 깜깜한데 상향등만 켜고 하니까 상대방에는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저 미친놈이 상향하고 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다들 들어버리는 거야. 상향되니까 내가 앞에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그 아까 끌고 가는 편도 2차선에서 노인네를 박아가지고 이제 그때 좀 혼 좀 났어요. 아무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측 가장자리를 본다. 이게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 상대방 차를 보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봅니다. 그 다음에 안갯길 주행 중에 부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 안갯길이었을 때 속도 높여 안개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문제를 전체를 내가 부적절한 반대에 대한 것을 고쳐서 그 속도 높였다 이런 답이 이제 앞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바꿔서 그렇게 이 구성을 만들었거든요. 고속도로서 법규 준수하면서 앞지르게 하는 차가 가장 좋은 조건인 것은 무슨 차냐? 검정색 차. 이런 거 사실 그 우리가 별로 필요 없고 전에도 이런 건 보지 못했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고속도로 진출 시 바른 운전 방법은 무엇인가? 우측 방향 지시, 감속 센서, 센서가 아니고 센서인데 그 다음에 속도 줄이는 거, 이런 것이 고속도로 진출의 바른 운전 방법이다 하고, 물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막 구구하게 복잡하게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핵심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안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본선 차선 진입 바른 운전 방법은 무엇인가? 가속 차선으로부터 공간 확보를 해서 진입을 하라. 이렇게 답이고, 회전 교차로서 우선권 차 순위는 무엇인가? 회전하는 빨간 승용차가 우선순위에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웃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회전차로에서 교통섬이란 게 있잖아요. 그 회전차선 가운데 이렇게 차가 되지 못하는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차가 무슨 차냐? 대형 긴급차하고 대형 트럭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 이 차다리가 걸쳐서 지나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돌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군안 준수 사항에 들어가서 운전자는 반드시 법규를 지킬 것. 군안차라고 해서 운전자가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출제입니다. 일종 특수면허, 소형 견인면허, 기능시험, 이런 것은 소형 견인면허는 이 전이 아니고 잘못 썼네. 90점 이상을 맡아야 된다. 일반 면허는 이제 60점, 70점인데 일종 특수면허 이런 거는 상당히 그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익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90점을 맞으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차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 시험 이제 나오더라고요. 특수차가 아닌 거 알쏭하거든 이거요. 이거 안 외워놓으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특수차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도시가스, 응급복구, 특수차, 이제 이런 것이 응급복구, 도시가스 이런 차가 특수차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군안차에 대한 운전자 태도인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운전할 것. 이거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보면 아는 문제고, 군안차 운전자가 RR이라는 게 이제 거기 뭐 그 본문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이 RR만 적으시면 됩니다. 고장난 차에 대한 방법은 군안차가 하는 행동이에요. 응급시 운전자 전번을 알아내라.
이렇게 돼 있고, 차 뒤쪽 바디, 뒤쪽 그 후레모 이제 그 바디 운전 및 제동 시 좌우 떨림에 대한 그 용어, 뒤에 그 바디 후레모 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들다 떨고 하는 이것을 그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영문어 PC 테일링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사고 현장 도착한 고난차 운전자가 부상 응급을 하는데 응급이 아닌 것, 그것은 의식 상태 확인. 이 고난차는 의식 상태 이게 아니라 그 뭐 더 얘기할 거 없이 트레일러 운전자 준수 사항,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거 화물 운송을 거부 못한다. 이 트레일러가 그 대형 화물차잖아요. 근데 그 화물 누가 운송을 시켰는데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거부를 못한다 돼 있어. 왜냐하면은 이 트레일러가 대략 차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차가 도로 가서 고장이 났어, 뭐 고장이 났다든가 또 뭐 사고가 났다든가 하는데 트레일러가 이제 지나가. 그래 불러가지고 여보 이거 좀 우리 차 좀 싣고 갑시다 그러는데 나 싫어, 지금 바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상대방이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 운송 거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형 화물차, 그 다음에 선의 특성, 진의 특성, 이런 것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선의 반경 크게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나와 있어요. 견인차에 싣고 견인 부담하는 그 피견인차, 견인차에 실려는 피견인차,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세미 트레일러. 견인차 싣고 부담하는 피견인차 이름은 용어는 세미 트레일러다. 뭐 이거 잘 모르는 건데 하여튼 나와 있으니까 뭐. 연결차 초과 거리 기준은 그 트레일러하고 견인차 이렇게 세미 트레일러 이렇게 그 연결차 그 거리 16.7m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먼 거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트랙터와 트레일러 연결 장치 용어는 뭐라고 하는가? 그 연결 장치하는 걸 가지고 커플러라고 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소견인차 운전자는 일종 특수 견인차 면허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반 도로서 500km 미만 이륜 견인할 시에 그 이륜차 이제 견인을 말해요. 오토바이 뭐 이런 거 최고 속도는 얼마인가? 25km. 그 다음에 15km 차로 500kg 견인 시 15km 아니고 1500km 차로 5000kg을 견인 시 그럴 때는 속도가 30km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일종 대형 보통 면허, 화물차 일정 더 보통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물차는 12톤 미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일종 대형 보통, 원래 버스 면허잖아요. 할아버지 면허지. 저도 이거 지금 버스 면허 그때 시험을 많이 치렀거든요, 옛날에. 고속버스가 밤 통행 시에 등화해야 되는 거는 무엇인가? 전조등, 착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을 해야 된다. 근데 고속버스가 대략 다 실내 조명등은 안 켜주죠. 사람들 이제 눈 필요하지 않으라고. 4.5톤 화물차가 사람을 태우면, 화물차입니다. 그게 얼마나 죄가 큰가? 범칙금 5만원을 물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형 승합차 운전자가 춤추르가 아니고 흔히 이제 관광차 같은 거 이런 거 많은데 그 대형 승합차 운전자가 그 안에서 춤추고 막 난리치고 하는 이것을 방치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벌금 10만원과 벌점 40점이 부여된다. 일종 특수 면허자는 소형 견인 면허자는 4톤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음. 일종 특수 면허, 보통 면허가 특수 면허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억제 범위. 내가 이 쉬운 문제는 안 올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만 올린 겁니다. 재순환 장치의 억제 범위, 이것은 질소산 화물 이렇게 나와 있고,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과속과 감속을 많이 하는 짓은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니다. 콱 가다가 콱 밟았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배기 가스 색깔이 흰색인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엔진 오일이 함께 그 피스톤에 올라와서 점화 장치에서 타고 있다 하는 거. 이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보링 할 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이란 게 무엇인가?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친환경 운전의 방법은 자동차 그 기름을 일본 말인가? 이빠이 채우는 게 아니다 이거지. 어린이를 치었다. 조치, 버가 아니고 법. 조치법에 대한 것을 나열해라 한다면, 첫째 119 신고, 119 신고, 다음 둘째 112 신고로 112를 통해서 부모에게 알린다. 이것이 어린이 치었을 때 조치해야 될 의무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치 문제더라. 제가 이제 경험담이에요. 이제 수치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다 외워야 돼요.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이 문제에 걸쳐 있는 다른 문제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키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수치 문제입니다. 승용차가 자전거 도로 운행 시 벌금은 얼마인가? 4만원. 자전거 이용자가 전기 자전거 운행 그런 자전거를 타고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운행 연령은 얼마부터인가? 13세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차로서 안전거리 불이행 자전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안전거리를 불이행했는 이 자전거 말이에요.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 벌칙금 4만원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명시의사에 제기할 속도 위반. 교통사고에 제기하는 속도 위반은 얼마냐? 60km에서 80km는 일반 도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등 그거는 위반이다 이거지. 원동기 자전거 경우 11kW 이하 전기 자전거 제외하고, 원동기 자전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원동기, 그러니까 오토바이 말하는 거죠. 원동기 능력이 11kW 이하인 경우가 원동기 자전거라고 말한다 이거죠. 초보 운전자란 이거 전문에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초보 운전자란 어떠한 기간을 말하는가? 일종 보통 면허 경우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초보 운전이다. 내가 나온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제 초보 운전에 대한 답변을 써라, 뭐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 보통 경우 2년 미만, 뭐 1년 미만 이런데 내가 그 1년 미만으로 적은 것 같아. 이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초보 운전이라는 거는 반드시 2년 미만을 외워가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승용차, 이거 차로 해야 되잖아. 뭐 자로 해도 뭐 어렵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승용차 도로 주행 시 법정 속도 위반은 속도 위반이 아니고 도로시 법정 위반은 속도네. 편도 2차선에서는 85km, 80km 이상은 속도 위반이잖아요. 85km면 벌써 속도 위반에 들어가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92km
95km까지인데 95km면 속도 위반에 들어가는 거가 되겠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와 최저 기준을 말하라. 이러면 최저는 30km, 최고는 90km. 95km하고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지요. 예. 이것이 이제 외우기 쉬운 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전용 차선 가능한 차는 고속도로 전용 차 차선 가능한 차, 이게 아니고 버스, 고속도로 버스 전용, 버스가 들어가야 돼. 버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차는 어떤 차인가? 이런 문제잖아요. 9인승 승용차로서 6인 이상 태우는 경우만 그리 들어갈 수 있다. 빈 차로는 9인승이라도 못 들어간다 이거지. 면허 취소 기준은 60km 이상 달려다가 그 사고 났을 때 면허 취소가 되는 것이고,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서, 이것도 이거 잘못 썼어. 중상, 응? 중상 1명, 경상 1명 이렇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벌칙점은 얼마인가? 50점. 범점이 아니고 이거 뭐 오타가 많네. 벌점 50점 벌점을 받는다. 75세 이상 교통안전 교육 시간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1시간을 받아야 하고, 4.5톤 화물차 적재 추락방지 조치 불이행. 왜 그러냐면 이 화물차에는 지금 옛날에는 끈을 맸는데 끈은 가다 툭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망을 씌우게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망 안 씌우면 딱지 끊어요. 그래서 그 불이행을 했을 때, 안전 추락방지 안전장치를 불이행했을 때 딱지를 5만원짜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통사고, 이게 왜 알짜가 적혀 있노?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벌점은 얼마일까? 15점씩 벌점이 주어지는 거죠. 알코올 농도 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1년 이상 2년 미만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벌금. 이게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 요거 좀 다시 해야 돼. 다시. (0.2) 이상 0.8 미만. 요거 틀림없이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알코올 농도 0.2 이상 0.8 미만 이렇게 하다가 경찰에 주차다, 뭐지? 뭐지 그거? 그거 왜 술 먹은 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경우에 걸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벌금을 물거나. 그리고 주치 운전 2회 이상, 술 먹고 운전하다가 2회 이상인 경우는 이제 이거에 배가 되지 않나요? 2년 이상 5년 미만 징역, 빵을 살거나 아니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벌금이 나온다. 500만원에 1000만원이고 2회 하다 걸리면 그렇게 배네, 딱 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 2시간 이상 주차할 시에 5만원 딱지.
승용차 고용주의 부가 위반 과태료 금액은 얼마일까? 승용차 고용주, 승용차 운전자가 아니고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도 꽤 세네요. 이거 신호 위반할 때는 7만원, 중앙선 침범할 때는 9만원, 보도 침범할 때는 7만원. 이렇게 차 사장에게도 그 과태료가 물려지네요. 운전자를 둔 그 차주 사장 말이야. 면허 취소자가 의신청이야. 이거 청이야, 청. 의신청 기간을 할 수 있는데 면허 취소자가 나 너무 억울하다 하고 이제 법정에 이제 신청 그 기간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60일 이내에 끝내야 돼. 적성검사 기준 판정 건강검진 통보는 2년 이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고 벌점 기준, 사고 벌점 기준을 볼게요. 신호 위반할 때는 사망 시 72시간 내에 1명, 한 명인 경우에 105점. 사고 났을 때 인사사고로 사람이 하나 죽으면 그 사람 죽은데 72시간 이내에 벌점이 105점이 매겨지죠. 그건 끔찍한 얘기죠. 고속도로 과속 시 고속도로 이제 그 과속하는 기준이 60km 초과 시 12만원 범칙금. 60km 같으면 그 얼마예요? 80에 60을 되면 140인가? 하여튼 고속도로 과속했을 때 이제 벌칙금이 12만원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과속으로 인하면 12만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도로 하재 진압용 송수관. 도로에 보면 송수관이 많이 있어요. 두문두문 보면 빨갛게 칠해 가지고 그 5m 이내에 정차한 경우는 딱지 4만원짜리. 승용차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차 운전자의 이제 범칙금 기준이 60km 이상에 못 달리는 데 가서 걸렸으면 12만원, 그 다음에 신호 위반을 했으면 6만원, 중앙선 침범했으면 6만원. 이거 다 분명히 이런 거 외워야 돼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 다음에 뺑소니차 신고하면은 다른 차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벌점이 뭐 그동안 누적된 게 있잖아요. 뭐 50점 뭐 이렇게 했으면 그 신고자에게 40점을 올려준다는 게 아니고 까준다. 만약에 이 사람이 평소에 그 벌점을 80점을 70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뺑소니차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70점이 아니고 40점 까고 30점만 남아 벌점이. 그래서 신고 많이 하라 이거지. 연습용 면허차. 면허자라도 하고 면허차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가 맞나? 면허차, 연습 면허차, 면허자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면허자는 알코올 0.03이면 취소되어 버린다. 그 운전 면허의 그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즘 내 학원가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임시 면허를 내준대. 그걸 운전할 수 있도록. 그 면허가 운전 연습할 때 면허 내기 전에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연습할 때 그 연습하러 가는 사람이 낯이 뻘게 해가지고 알코올 농도 0.03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시오 나 운전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운전 연습 면허가 취소된다. 또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이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경찰같이 뭐 당신 음주 측정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 하면은 그 운전 면허 시험 보러 가면 옛날에는 그 경찰같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옆에 앉았었어. 지금은 학원에서 하니까 뭐 이것들이 그냥 뭐 우습게 보고 이 왜 제대로 못 가르쳐 하고 술 처먹고 가지고 해롱되고 막 이런 사람 많으니까 술 먹고 그 학원에 와서 면허 연습하는데 여섯 사람이가 술 냄새 풍기고
주전부리 잔주하고 막 이러면 그 짜증나는 일이지, 학원 강사도. 이럴 때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술을 검사를 해가지고 0.03만 나오면 운전면허 그 시험 면허를 취소해버려. 다시 처음부터 와.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뭐 나는 이제 옛날에 운전했기 때문에 뭐 20만 원이면 된다는데 또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면 또 80만 원 또 내고 이제 술 한번 먹은 죄로 이제 그렇게 또 봐야 되겠죠. 알코올 농도는 0.03이 기준이에요. 0.03에서 0.08 그 상태 운전자인 경우에 0.03만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무엇이냐? 1년 이하의 빵이야. 징역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운전자가 정차된 차를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 후에 뺑소니 쳤다. 이게 벌금이 얼마인가? 12만 원. 너무 적어 이거. 술 취한 자전거 운전자가 이제 비틀비틀하고 자전거 운전을 하고 있어. 자전거야. 차가 아니고. 그럴 때 경찰이 딱 가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불응했어. 그러면 이건 이제 그거는 이제 벌금이 10만 원. 술 취한 자전거 운전자는 그냥 불응하지 않았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이 3만 원. 주차 위반 기준은 무엇인가? 한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놓으면 주차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 주차 기준 두 가지. 차량 고장 때문에 계속 있는 게 주차고, 한 자리에서 5분을 초과 안 해도 5분 초과 안 하고 5분 이상을 주차인데 5분 미만은 정짜고, 추가 안 해도 그 차에서 떠나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5분이 안 된 시간도 이거는 주차로 딱지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차 금지는 어디가 정차 금지하는 장소인가?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곳, 뭐 소방관 물 펌프라든가 뭐 찢어 돌아가면 많이 있죠. 그런 데서 10m 이내에 세워놓으면 정차로 본다. 누산 벌점 추가로 면허 취소를 하는 기준은 3년간 271점이 그 벌점이 올라가면 그 벌점으로 인해 가지고도 사고 안 나는데, 벌점으로 인해 가지고도 3년간에 271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이런 거 잘 나와요. 그러면 이 누점 그 벌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칙금 통보받고 20일 이내에 체납시 그 범칙금을 불이행했을 때 100분의 20이 추가된다. 만약에 10만원 지금 그 벌칙금을 통보받아서 딱지를 끊었어. 근데 그 20일 이내까지 그걸 안 냈어. 그러면 12만원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교통사고 시 조치 방법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가? 119에 전화해야 되고 112에 전화해 가지고 하고, 반드시 사고가 나면 현장 사진을 촬영을 해 놔야 된다.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물을 때 이거 막 들어오기만 어떤 게 안 까먹은지 속 까먹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사고 난 내용을 반드시 사진을 찍어 놓고 차는 이동을 해도 되겠죠. 하여튼 그건 안 나와 있어. 밤 교통사고 시에 안전삼각대, 교통사고 나면 안전삼각대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 설치를 할 때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느냐? 500m 지점에서부터 한두 개를 해 들어와야 된다.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운행 중이다. 내가 지금. 그럴 때 추월을 하려고 하면 추월 기준은 어디로 추월을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1차로로 추월을 해야 된다. 고속도로 전용 차선 구인성,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나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 이게 들어갈 때 그 구인성 승합차는
6명 이상을 태운 경우만 진입 가능. 아까 그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구인승 6명 이건 이렇게 외워두면 돼. 그냥 편도 5차 고속도로에서 몇 차선까지가 좌측선이라고 보는가. 5차선 5개 편도 5개 있는데 거기서 몇 차선까지가 그 속도 빠른 차가 갈 수 있으며 좌측차로 보는가. 우측 차선은 이제 5차선이니까 4차 5차선 3차선 5차선 4차선이 우측 차선이겠죠. 좌측 차선은 2차선 3차선으로 본다. 이게 왜 그러냐면 편도 5차선 되면 벌써 그 버스 전용 차선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1차선을 먹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선은 차선이 아니니까 2차선 3차선을 좌측 차선으로 그 속도 빠른 차가 승용차 같은 게 갈 수 있는 차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서 15경 오후 3시경에 60km를 초과해서 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찰한테 딱 걸려서 얼마냐 15만원짜리 범칙금 물고 120점이 벌점이 올라가. 아까 그 봤죠. 271점이면 3년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는데 120점이면 굉장히 무서운 점수죠.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버스가 보호자 없을 때 있다고 보호자가 없는데 보호자 있다고 뒤에다 표시를 이제 한 경우에 그 차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는가. 30만원 범칙금 물고 그에 해당되는 구류 빵을 산다 이거지.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 보호자가 없이 그런 위반한 사항에는 그 어린이 보호 통학버스에 대한 주인에 대해서 9만원 딱지를 뗀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은 얼마인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이라 하는 거는 그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받는 시간이 3시간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 통학버스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내는 거예요. 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표시 있잖아. 뭐 쌍시옷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키보드가 잘 안 돼. 쌍시옷이. 통학버스 표시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벌점 30점이 올라가. 어린이 통학버스 신이 아니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준은 구인성을 그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고를 해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서 25km 이상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해야 되잖아. 근데 25km 이상만 벌써 넘어가면 딱 걸렸어. 너는 벌점 30점 이렇게 나옵니다. 주거 상인 또 공업지역의 그런 제한 속도는 얼마일까? 50km.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그런 데도 제한 속도가 있어요. 5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을 3회 이상 그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빵을 살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km 고속도로에서 편도 4차선 3톤 화물차 편도 4차선에서 3톤 화물차가 낼 수 있는 속도는 100km 고속도로지만은 그 차는 최고 속도가 80km 빼기 못 낸다 이렇게 돼 있어. 4.5톤 화물차가 10시에서 11시 사이 노인보호구역을
구역에다가 주차를 또 해놨어. 요거는 이제 다운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면 그 노인들이 그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오전 10시부터 11시인데 그다가 주차를 딱 해놓고 길을 딱 막아놨어. 벌금이 얼마? 9만원. 딱 치고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서 신호 위반, 신호 위반, 2배 정개 시간.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그 2배로 그 벌칙금을 증가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언제냐? 오전 8시, 오후 8시 이럴 때가 일반 범칙금보다 2배 이상이 범칙금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하다가 입건이 된 경우에 100일간 면허 정지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복 운전으로 앞지르기 해서 뒤차와 추돌할 경우 막 보복 운전한다고 막 쫙 빼가지고 그 자기가 미워하는 차 앞으로 딱 댔을 때 그러면 뒤차가 들어박지. 이랬을 때 이 차는 사실 이거 완전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놈. 네, 이럴 때 벌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1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빵을 살 수 있어. 보복 운전을 할 때 중앙선을 넘어서고까지 막 중앙선, 왕복 2차선에는 중앙선 넘어야 보복 운전을 하잖아요. 그렇게 중앙선 넘어까지 막 보복 운전을 하면 그 사람은 얼마의 범칙이 되는가? 7년 이하 빵을 살거나 1,000만원 이하의 그 벌금을 내야 돼. 보복 운전이 굉장히 벌이 강합니다. 그 아주 나쁜 놈들, 성질 더러운 놈들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1,000만원을 내든지 7년 이하 빵을 살아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보복 운전하는 걸 여러분이 촬영을 해놔야 돼요. 그 또 이런 놈은 뭐 100% 나중에 오면 내가 언제 했노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보복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차를 촬영을 해 놔야 됩니다. 거의 한 50분간 정도인데 이 첫 문제가 여기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인가? 야, 시작. 가장 시험에 많은 문제더라. 수치 문제. 이 수치 문제에 대한 것만 여러분 잘 외워두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4만원 13세부터 4만원 60km 이런 거 수치를 이거 잘 외워둬야 돼요. 11km 이거 막상 가면요 알쏭달쏭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달달 외우면 돼요. 1종견 2년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이거 85km 30km 90km 이런 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거는 여러분 꼭 외워둬야 된다. 이것만 다 외우면은 필기시험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문제 중에서 그런 수치에 대한 건 내가 오버에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치 문제 이것만 다 외우면 첫 문제를 다 외운 거예요. 다른 거는 시험 문제가 가서 시험 쳐보면 그냥 그거예요. 안전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항상 일시정지. 그 다음에 서행. 주의하면서. 그 다음에 우측 진행. 이제 이것만 기준을 알면은 그 일본에서 고소아도 외우는 것 똑같아. 이거는 이게 이제 일본어에 배울 때 고소아도야. 이것만 기준하면은 모든 문제 시험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문제 다 풀 수, 우점 방향 뭐 다 풀 수 있는데 단지 이거 가지고 못 푸는 건 뭐냐면 수치 문제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수치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수치 문제 이런 거 1년 이하이거나 10년 빵 뭐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한 50분 정도를 여러분과 같이
면허 시험 필기 시험 응용 문제 간추려서 아주 간략하게 외우기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받쳐 올립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나도 이제 이번 월요일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시험 보러 가야 되겠어요. 이거 좀 그동안에 한 2, 3일간 외워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 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